오늘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의 안보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 군의 재창조가 될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될까요? 자, 모든 논의는 바로 이 그래프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한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이 절벽의 가장 끝에 우리 군이 서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군대에 갈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국방력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바로 이 절박한 질문이 7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 징병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게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 보고 그 대안으로 나온 선택적 모병제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특히 그 위험성에 대한 주장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요. 해외 사례를 통해 교훈도 얻어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해법인지 아니면 그저 환상에 불과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군이 처한 위기입니다. 왜 변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을까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왜 버티기 힘드냐면 딱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보시는 것처럼 2040년이면 입대할 청년이 지금의 반토막도 안 돼요. 둘째,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젠 AI, 드론, 사이버전이 핵심인데 셋째, 짧은 기간 복무하는 병사들이 이런 복잡한 첨단 무기를 제대로 다루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병력의 양과 질 모두에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길,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방식인지 한번 보시죠. 자, 선택적 모병제라고 해서 징병제를 아예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의무 복무라는 큰 틀은 그대로 두되 그 안에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첫 번째 길은 복무 기간을 10개월 정도로 확 줄이는 대신 기본적인 임무만 수행하는 징집병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길은 아예 3년 정도 장기 복무를 하면서 월급도 200만 원 이상 받는 전문 부사관, 즉 직업군인이 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 같죠? 자, 그럼 먼저 이 제도를 찬성하는 쪽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왜 이걸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필연적인 진화라고 보는지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핵심 비전은 바로 스마트 강군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써서 병력 수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더 작아지더라도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더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겁니다. 찬성 측이 내세우는 전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장기 복무하는 전문가들이 첨단 무기를 다루니까 군의 전문성이 올라가고 군 구조도 현대전에 맞게 바뀐다는 거죠. 또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주고 청년들에게는 10만 개나 되는 괜찮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경제적 효과까지 내세웁니다. 말만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비판하는 쪽에선 이걸 안보 포퓰리즘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달콤한 말로 현실을 가리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거죠. 그들이 경고하는 네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전투 준비 태세가 무너질 수 있고, 둘째, 지원자가 없어서 모병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엄청난 돈이 들어서 국방 예산이 마비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군대 내에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사회적 불평등을 낳을 거라는 거죠.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바로 군대가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복무 기간이 10개월인데 여기서 기초훈련 기간 빼면 실제로 뭘 배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건 숙련된 전투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만 받다 집에 가는 오합지졸을 양산하는 꼴이라는 거죠. 최전방에 이런 병사들을 세워놓는다? 이건 전투력 공백을 넘어 그냥 안보를 포기하는 수준이라는 아주 날선 비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럼 장기 복무할 전문 병사들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여기 일본과 대만 사례를 보세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모병제를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병력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만약 최전방 GOP를 지킬 병력이 모자라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겁니다. 세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전문 병사들한테 월 200만 원 넘게 월급을 주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병사들 월급으로 다 나가버리면 정작 스마트 강군을 만든다면서 내세웠던 최첨단 무기도시비나 기술 개발에 쓸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위험. 어쩌면 가장 뼈아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흙수저만 가는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 자식들은 10개월만 편하게 복무하고 당장 생계가 막막한 청년들만 어쩔 수 없이 장기 복무를 선택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병역의 신성함과 공평성을 무너뜨리고 군대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계급 분열을 만드는 겁니다. 여론을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전체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꽤 높아 보입니다. 71%나 되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제도의 당사자인 18세에서 29세 남성들의 찬성률은 54%로 가장 낮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오히려 당사자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세계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처럼 모병제를 택했던 나라들이 다시 징병제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2010년에 징병제를 폐지했던 스웨덴, 러시아 위협이 커지자 8년 만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우리와 안보 상황이 비슷한 대만도 의무 복무기간을 다시 1년으로 늘렸고요. 심지어 독일까지 징병제 복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안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현실을 깨닫고 다시 징병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택적 모병제는 과연 해법일까요? 아니면 그저 환상일까요? 결국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제도가 정말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아니면 당장의 병력 부족 문제와 표심을 잡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슬쩍 덮어버리는 정치적 착시 현상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질문들에 답해야만 합니다. 첫째, 128만 대군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정말 첨단 기술이 병력 수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둘째, 국가안보는 결코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병역 의무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여성 징병처럼 더 근본적인 논의는 왜 피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 선택적 모병제는 현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진화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통째로 건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이 선택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군대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